무리해서 초연끌로 아파트를 패닉바잉 했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왜 작년 2021년에 단돈 3천만 원을 가지고 무리해서 초연끌로 아파트를 패닉바잉 했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지난 영상에서는 월급 300만 원인데 200만 원 고정비용이 나가고 있는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첫 영상이라서 되게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좀 짤들 저는 지루하실까봐 넣었는데 좀 집중이 많이 안 된다고 하셔서 좀 그런 분들은 좀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또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굉장히 많은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런데 그 사이에 뉴스가 또 있었죠. 전격적인 금리 인상, 또 무려 0.5%의 빅스텝을 한다고 합니다. 휴, 변동금리인 저에게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. 또 대출 문자가 띠링 날아오면 또 대체 얼마가 올랐다고 오는 걸까? 라고 항상 마음이 심쿵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처지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. 어떻게든 이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왜 작년에 2021년에 단돈 3천만 원을 가지고 무리해서 초연끌로 아파트를 패닉바잉 했는지 그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름 제가 그때 매수를 할 때는 물론 이제 패닉바잉도 있었지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5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고 정리했었던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대망의 첫 번째는 바로 청약 포기입니다. 그리고 그 2번째는 바로 금리입니다. 또 3번째는 공급 물량이고 4번째는 인플레이션 통화량입니다. 5번째는 언론 및 부동산 유튜버들입니다. 저는 이 5가지의 요인들로 인해서 제가 작년에 패닉바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무리해서 지금 꼭 사야겠다.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. 영상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짤은 일단 좀 최소화 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청약 포기입니다. 저는 청약 포기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부터 서울, 경기의 웬만한 지역들의 청약을 묻지마로 다 넣습니다. 왜냐하면 청약은 거의 저는 이제 원가로 산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어쨌든 아파트를 짓는데 드는 최소한의 가격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나중에 이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싸지기 때문에 이 완전 원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원가에 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원가에 사면은 그래도 이미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걱정이 좀 덜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2018년부터 약 3년 정도 2021년까지 청약을 계속해서 넣어봤으나 희망 고문만 될 뿐 저 같은 1인 가구는 정말 가망이 없었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그렇다고 아니냐고?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신혼특공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. 아니, 그랬어야 했을까요? 그냥 아무나랑 결혼한 다음에 일단 신혼특공을 넣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농담입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딜 가든 경쟁률이 정말 몇십 대 1은 기본이고 흔히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곳 일단 되기만 하면 몇 억, 3억, 5억 이 이상 안전마진이 있는 그런 곳들은 정말 몇백 대 1을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이나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저도 나는 청약이나 로또는 진짜 나는 거리가 먼 안 될 놈이구나
나는 그런 확률이 나에게 당첨되는 건 정말 확률상 정말 너무 낮은 일이구나.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청약을 넣어가지고 희망 고문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을 바에는 그냥 일단 사가지고 이 상승장을 엄청 가파르게 오르는 상승장을 조금이라도 버는 게 훨씬 더 좀 낫겠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청약을 깔끔하게 포기를 하게 됐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라도 사야겠다라고 이제 뒤늦게 좀 뛰어들게 됐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금리입니다. 금리의 경우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이 금리랑 부동산의 상관관계, 즉 얘랑 얘가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. 또 아직도 많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금리가 내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많은 책이나 유튜버 영상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공부를 해봤더니 또 얘랑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금리가 나중에 올라간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꼭 떨어지는 건 아니다. 안 떨어질 수도 있다. 이런 주장들도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 업로드를 해볼 텐데 그때 한번 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금리랑 부동산이 연관이 뭐 있는지 없는지라고 했는지 이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는 추세였고 코로나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로 금리를 가게 됐죠. 그래서 제로 금리가 가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렸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, 즉 실물 자산인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이게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려면 이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야 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오르면 이 과거를 보면 실물 자산, 즉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.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파르게 엄청나게 빨리 올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면 아파트 가격에 크게 영향을 못 줄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정말 뭐 다들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진 상황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갑자기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릴 수는 없을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이제 1년이 좀 넘었지만 하지만 틀린 거였죠. 제 판단이 정말 잘못되는 거였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금리의 범위가 뭐 0에서 5까지가 있었다면 그냥 이건 단순 그냥 비유입니다. 그런데 지금의 속도나 상승의 정도는 한 10이나 20을 가버렸죠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던 요인 중에서 금리가 가장 크게 제 예측을 벗어난 범위였고 특히 이 가파른 금리 상승이 최근에 아파트 가격에 급격한 조정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측을 좀 잘못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하락을 제가 예상하지 못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공급 물량입니다. 이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2018년, 19년, 20년에 청약을 계속 하면서도 그때 아파트 매수하진 않은 이유가 왜냐면 2018, 19, 20년에 생각보다 물량이 많았거든요. 공급 물량이. 물론 이제 공급 물량은 그 한 2년 전에 청약을 하기 때문에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쭉 그 청약을 많이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청약이 괜찮을 수 있겠다. 아직 될 수 있겠다.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청약이 돼서 좀 빠져나갔으니까 나에게도 나 같은 1인 가구에도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2018년, 2019년, 2020년에 공급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게 웬걸 외부적인 뭐 요인도 있었고 뭐 정책적인 요인도 있었을 거고 아파트 가격이
오히려 이렇게 공급이 많은데도 훨씬 상승을 해버리는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좌절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청약도 앞에 뭐 했다고 했는데 또 공급 물량이 왜냐면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시면 서울은 항상 부족합니다. 그런데 2020년 이후로 서울은 굉장한 그 공급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서울은 좀 추후에 떨어지기 어렵겠다.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작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경기도도 추후에 이제 적정 수준 정도지만 과거에 엄청 많은 그 공급 물량을 이겨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은 충분히 좀 소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급 물량은 이 가격을 하락하는데 아파트 가격에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네 번째는 바로 통화량이랑 인플레이션입니다. 이 통화량이랑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통화량은 대한민국 전체에 풀린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즉 그 돈이 이제 많이 풀리게 되면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물건은 한정돼 있는데 돈을 엄청 많이 풀어버리면 돈의 가격이 떨어지니까요.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그 각도가 원래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좀 치솟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2020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확 통화량이 많이 풀린 걸 볼 수 있고, 특히나 이제 미국을 보면 미국은 그 이 각도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슨 투더 문, 뭐 달을 가는 것처럼 엄청난 각도로 이렇게 풀린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떤 짧은 순간에 확 이렇게 다시 회수가 되기는 어렵다.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통화량이 많이 풀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한정된 아파트 가격은 여기서 이제 뭐 오르거나 또는 보합이거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냥 이 물건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대중들이 살 수 있는 그 생필품이나 뭐 여러 가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월급은 그만큼 안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물건들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점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, 좀 그렇게 물가 지수가 좀 급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아파트 짓는데 건설비도 되게 더 많이 들 거고 또 인건비도 더 올라갈 거고, 그렇게 되면 아파트의 원재료 가격이 그 원가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은 현재보다 유지가 되거나 최소 원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통화량이랑 인플레이션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언론 및 부동산 유튜버들의 견해입니다. 그 당시에 저는 유튜브 영상들이나 막 뉴스 이런 걸 좀 찾아보게 됐었는데, 그 당시에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해가지고 막 몇 년 만에 몇십억 부자가 됐다 해서 책도 내고 유튜버 채널도 파고 막 뉴스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유튜버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메가 유튜버가 된 뭐 부익남, 램군, 뭐 너나위, 얼음공장, 이상우 뭐 등등 수많은 유튜버들이 생겨났고요.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계속 보게 되면 또 그런 영상만 추천이 계속 됩니다. 이게.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때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흔히 말하면 패닉바잉이죠. 점점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었고, 또 흔히 이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되면서 저 또한 이제 벼락거지다라는 생각에 이제 엄청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심리적으로 그런 패닉바잉, 어떤 뉴스 기사나 또는 부동산 유튜버들의 그런 견해에 솔직히 많이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
그래서 뭐 5가지 앞에 이유가 있었지만 이것들을 공부를 하면서도 아무래도 저의 마음이 그쪽으로 좀 기울어서 또 긍정적인 것만 많이 본 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왜 작년에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초영끌로 패닉바잉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리 5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그때 패닉바잉 선택이 이제 조금 아쉬운 선택,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렇게 지금처럼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, 물론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한 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이제 다음에 혹시나 이제 이런 뭐 하락장이 또 끝나고 또 상승장이 온다면 저의 이런 그 기록을 좀 돌아보시면서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으로 패닉바잉을 하게 됐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뒤에서 조금 상승장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는 관점이니까요. 좀 이 기록을 나중에 보시면서 혹시라도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저랬는데, 나도 저래서 패닉바잉 했는데 어디 말은 못한다 이런 분들 계시면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저도 같이 이렇게 응원하면서 이렇게 힘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반대로 그때 아파트를 왜 안 사고 계속 청약만 넣었었는지, 뭐가 그렇게 무서웠고 어떤 생각 때문에 아파트 사는 걸 좀 꺼리게 됐었는지 좀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길지만 좀 영상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,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조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이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또 나도 저렇게 영끌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도 한편으로 위안도 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.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시기 잘 버텨냈으면 좋겠고, 또 상황이 다르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얼마나 재밌겠어요. 얼마나 꼬시겠어요. 야, 저것들 봐라.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,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. 제가 이제 기꺼이 강 건너 불이 되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또 저희가 존버하다가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까지 우리 무사히 만나요. 제발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